오늘은 집합과 명제의 마지막 파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04페이지를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절대부등식의 정의예요.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을 예를 들어서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나요? 아니죠. x가 음수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부등식이 아니고 절대부등식의 예시로는 이런 거,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배우고 증명하는 과정을 밟게 될 텐데 이때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성질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단 이때의 A, B는 실수 A, B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성질입니다.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부분이죠.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성질이고, 두 번째, 지금 실수 A, B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어떤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은 이 역시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절대부등식 파트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등호가 성립하는 기준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때는 A가 0일 때를 의미하죠. 자, 두 수의 제곱의 합이 0과 같을 때 역시도 둘 다 0일 때를 의미하죠. 이런 부분들, 등호 성립 조건들 잘 살펴보시고, 자, 세 번째 성질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A와 B가 모두 다 0이다. 방금 했죠. 자, 네 번째, 절대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절대값을 통째로 제곱해주면 그냥 절대값 없이 제곱이라고 표현해주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요. 두 수의 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는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거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 수의 곱에 절대값을 씌우면 0 이상, 그 다음에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서 곱해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둘 다 0 이상일 때예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앞으로 보게 될 성질입니다. 자, 몇 가지 절대부등식을 보도록 할게요.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풀마 AB 플러스 B제곱은 0 이상이다 라는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완전제곱꼴을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완전제곱꼴을 생각을 해볼 건데 가운데 항이 그냥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식을 생각을 할게요. 근데 얘를 전개를 했더니 A제곱 플러스 AB까지는 똑같은데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돼버리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냥 B제곱인데 얘를 전개했을 때는 4분의 B제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로 4분의 3B제곱을 더해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둘 다 0 이상이죠. 따라서 얘는 0 이상이다 라고 써줄 수 있기 때문에 A, B 값에 상관없이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되고요. 자,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소리는 어떤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분의 b도 0이 되어야 하고 4분의 3b도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자, 근데 4분의 3b가 0이라는 소리는 결국엔 b가 0이라는 소리고 b가 0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분의 b가 0에서 a도 0이 되겠죠. 따라서 등호는 a는 b는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여기만 마이너스로,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여기만 마이너스로, 여기도 마이너스로,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절대부등식 다뤘고, 자, 이제 두 번째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파트에서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들이 종종 보여요.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복습하시고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ca. 자,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a, b, c 값에 상관없이 항상 완전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0 이상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고요. 이때의 등호 성립 조건 역시 a-b가 0, b-c가 0, c-a가 0. 즉 a와 b와 c의 값이 같으면 되겠죠. 등호 성립은 a는 b는 c일 때 성립. 굳이 0이 아니어도 돼요. a, b, c의 값이 같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절대부등식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식과 이 식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식을 전체 제곱을 해주고 우변에 있는 식을 전체 제곱을 해줘서 빼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우리 아까 봤었죠. 요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절대값을 통으로 제곱하면 그냥 원래 거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절대값을 통으로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 없이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통으로 제곱하니까 그냥 a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a 절대값 b는 아까 봤던 성질에 의해서 이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뒷부분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정리해주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남는 게 요게 남게 되죠. 자, 근데 얘는 항상 0 이상, 얘는 음수인 경우도 있고 0보다 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니까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차이를 구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게 되죠. 절대부등식이고요. 자, 근데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AB랑 같을 때, 자, 절대값 AB랑 같다라는 건 결국엔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진다라는 소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등호는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용어가 등장하죠. 산술기하평균이라는 절대부등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산술기하평균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클 때, 이때 사용할 수 있고요. 주어진 식은 이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항상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을 해보자면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볼 거야.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라고 써줄 수 있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루트가 있는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실수의 제곱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고, 자,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요, 이 부분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루트 a랑 루트 b랑 같아야 되겠죠. 조금 더 정리를 해주자면 결국엔 a와 b가 같을 때겠죠. 따라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산술 기하 평균도 절대 부등식이다. a, b가 양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보도록 할게요. 실수 a, b, x, y에 대하여, 자, 우리 산술 기하는 a, b가 0보다 클 때 사용 가능했고요. 물론 a, b가 0일 때도 등식 자체는 성립하긴 합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실수 a, b, x, y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에서도 a랑 b가 둘 다 0이더라도 식 자체가 성립하기는 해요. 자,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ax 더하기 by제곱의 대소를 비교를 할 거예요. 둘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빼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전개를 해주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여기에서 완전제곱식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정리를 해줬더니 a제곱 x제곱 사라지고, 그러면 b제곱 x제곱은 남고요. b제곱 y제곱도 사라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a제곱 y제곱이 남게 되니까 다시 한번 완전제곱으로 정리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다. 따라서 이 부등식도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이 부분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bx랑 ay랑 같다. 즉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때에는 유도 과정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205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부등식의 성립은 둘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별을 해주시면 돼요. 둘을 뺐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 그러면 이렇게 되고, 완전제곱으로 묶이게 되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그러면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빼줬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고,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a가 b일 때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2번도 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항상 완전제곱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나누어서 써준 다음에 앞부분을 완전제곱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0 이상이다. 따라서 증명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때 등호 성립은
지금 이 부분에서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0, 즉 b가 0일 때, a 플러스 b가 0일 때, 즉 a와 b가 모두 다 0일 때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에 모두 다 양수 조건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산술기하를 먼저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A 더하기 A분의 1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 곱하기 A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A 더하기 A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등호 성립은 A는 A분의 1일 때, 즉 A제곱은 1일 때, 근데 A가 0보다 클 경우니까 즉 A는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루트 AB가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루트 AB에서 A 더하기 B분의 2AB를 빼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통분을 해줬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자를 루트 AB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A 더하기 B 빼기 2루트 AB가 남게 되고, 분자를 다시 한번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와 B가 다 양수니까 분모 양수, 루트 AB 양수,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양수,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이 되고요. 등호 성립은 우리가 등호 성립할 때는 여기서 루트 AB랑 루트 B가 같을 때, 즉 A는 B일 때 등호 성립. 자, 문제 3번도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곱의 차이를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이 아니고, 지금 절대값을 통으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뒷부분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지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항상 0 이상, AB보다 절대값 AB가 항상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는 항상 0 이상. 근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0 이하. 즉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절대값은 0 이상이니까 제곱을 없애주더라도 이 작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 증명이 끝났고,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찾아줘야 되니까 절대값 AB가 마이너스 AB일 때, 이렇게 절대값이 벗겨진다라는 건 AB가 0보다 작을 때죠. 물론 같을 때도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 성립.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제곱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좌변을 제곱해준 다음에 우변의 제곱을 빼주면 바로 전개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0 이상이고, 근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이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얘는 항상 0보다 큰 게 맞아. 근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값 a 빼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성질 중에서 지금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양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0 이상인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얘가 항상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지를 몰라. 얘는 항상 0 이상인데 따라서 바로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고요. 첫 번째 경우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 경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거나 같은 경우로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0보다 크죠. 그리고 절대값 a 빼기 b도 0보다 크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부등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빼기 b보다 작다 써줄 수 있고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0보다 작고 절대값 a 빼기 b는 0보다 크죠. 따라서 당연히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음수니까 양수보다 작다라고 부등식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부등식 증명됐고 등호 성립은 아까 이 부분에서 절대값 a, b가 a, b랑 같아야 되니까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 등호 성립한다라고 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일 때 성립한다라고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여기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둘 다 0보다 클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산술기하 이용해주면 2루트 9a 더하기 a분의 4 정리해주면 2루트 a 약분되고 36 36은 6이니까 12 따라서 최소값은 12. 자, 이때 등호 성립 조건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등호 성립은 9a와 a분의 4가 같을 때죠. 즉 9a 제곱이 4일 때, 즉 a 제곱이 9분의 4일 때, a는 양수이기 때문에 a는 3분의 2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등호 성립하는 경우까지 구하라고는 안 했지만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